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낮에는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사람도 이미 그 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절대 혼자 문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관찰사의 일기에 단 한 줄로 기록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낮과 밤의 얼굴이 다른 곳이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 마을 이야기는 늘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입에 올랐습니다. 대낮에 꺼내기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많았고 밤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동쪽 끝 대나무 숲이 둘러싼 작은 초가집. 그곳에 서방 잃은 지 새해 된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용한 여자, 말수가 적고 웃음이 없고 늘 문을 반쯤만 열어두는 여자. 장을 보러 나올 때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도 그녀의 문은 결코 완전히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밤마다 등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축시가 되어도 동틀 무렵까지도 흔들리는 등불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외로운 과부가 잠을 이루지 못하나 보다. 남편 잃은 슬픔이 아직 깊은가 보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의 사내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장간 주인 박서방. 평소 목소리가 우렁찼던 그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멀쩡하다가도 해만 지면 기침을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밤에 찬 기운을 많이 맞아서 그렇다더라. 아니다. 마음이 약해진 거다. 어른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이상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늘 우물가에서 먼저 돌았습니다. 저 과부네 집 앞을 지나가던 김서방이 이상한 걸 봤다더라. 뭘 봤는데? 문틈으로 두 개의 그림자를.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늦은 밤 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름길로 가려면 과부네 집 앞을 지나가야 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리 달빛도 없고 안개마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심코 그 집의 등불을 보았습니다. 김서방이 나중에 술에 취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문틈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려 있었어. 그 사이로 등불이 보였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두 개가 되더라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컸어. 그래서 등불이 갑자기 꺼졌어.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는 그림자가 하나였어. 하지만 그 하나가 두 사람 분량만큼 컸다고. 그날 이후 김서방은 마을 회의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 그리고 일주일 뒤 김서방의 아내가 울면서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영감이 밤마다 헛소리를 해요. 가야 해, 가야 해라고만 중얼거린다고요. 가장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하나둘씩 과부의 집 앞에 쌀이나 장작을 놓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김서방 왜 쌀을 갖다 놓는 거요? 그냥 은혜를 입어서. 무슨 은혜. 은혜. 사람들은 그 말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과부가 홀로 사는 집에 사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건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남편의 옷에서 낯선 냄새를 맡으려 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던 대화가 갑자기 끊기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집을 다녀온 듯한 사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장간 주인, 포목점 주인, 마을이장,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훈장 선생이었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어느 여름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훈장 선생이 급히 아이를 데리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그가 옷깃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의원이 묻자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날 밤 훈장의 집에서도 등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담 너머로 들여다보니 훈장이 마루에 앉아 허공을 보며 계속 무언가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종이를 주웠을 때 거기엔 단 한 글자만 수백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훈장은 병이 깊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밤마다 문을 열어야 해, 문을 열어야 해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과부의 집 문이 갑자기 굳게 닫혔습니다. 이웃들이 귀를 기울였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밥 짓는 연기도, 빨래하는 소리도, 사람의 기척도.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첫째, 새벽마다 우물물이 유난히 탁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무언가를 씻어낸 것처럼. 둘째, 그 물을 마신 닭들이 이유 없이 쓰러졌습니다. 검은 피를 토하며. 셋째,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내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나흘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저 집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젊은 사내 하나가 말했습니다. 안 돼. 문을 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네. 노인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우물물이 썩고 있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5명의 사내가 뽑혔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한낮에 그 집으로 향했죠. 문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한낮인데도 그 집 주변만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던 겁니다.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맨 앞에 섰던 사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누구 안 계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만 밀어도 열릴 것 같았죠. 열겠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 삐걱.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옷도, 가구도, 식기도, 과부가 살았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이상하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때 뒤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벽을. 모두가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방 안쪽 벽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아니, 검은 뭔가로. 그들이 다가가 읽었을 때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그리고 그 아래에 마을 사내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훈장,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아직 적히지 않은 빈 줄이 5개. 바로 지금 이 방에 들어온 사내들의 수만큼. 나갑시다. 지금, 당장. 사내들이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5 사내들도 밤마다 집에 돌아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였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겠구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밤이 문제였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남편이 밤마다 비명을 질렀다네. 그만이라고.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나왔지. 그리고 3 달 뒤 남편은 죽었어. 의원은 과로사라고 했지만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그 사내가 말라 죽었다는 걸. 말라 죽었다. 문자 그대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그런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 그 집 문을 한번 들여다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야. 발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고 밤만 되면 몸이 움직이고 아무리 버티려 해도 결국엔 가게 되어 있어. 그게 바로 그 여자의 힘이었지.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뭡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 다야.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니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요물들 있지 않나.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사는. 그 여자는 젊은 시절부터 그랬다고 하더군. 시집 올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어. 저 여자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중매쟁이가 말을 잘해서 시집을 왔지.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야 모두가 확신하게 됐어. 저 여자는 밤마다 사람을 잡아먹는 무언가라는 걸. 그런데 왜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냈어. 여러 번 시도했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더군. 쫓아내려 간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되면 그 여자를 변호하고 있었어. 그냥 불쌍한 과부일 뿐이라고. 우리가 오해한 거라고. 나중에 알았지. 그들도 이미 그 집을 다녀온 사람들이었다는 걸. 노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른 척했어. 어차피 가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 억지로 막을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됐구먼. 그의 여자가 떠났다니 어디로 간 겁니까? 모르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중요한 건 이제 그 집이 비었다는 거야. 하지만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살아있어. 밤이 되면 등불이 켜지고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지. 그 여자는 떠났지만 그 여자가 남긴 무언가는 아직 그 집에 남아있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았고 해가 지면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누군가 그 집 앞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깨어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다만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2달 뒤 옆마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집에서 밤마다 등불이 켜지고 그 집을 다녀온 사내들이 이상해지고 결국 그 집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마을로 갔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아직 벽에 적힌 이름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 채워지지 않은 명단이.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은 댐에 잠겼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보고를 계속 올렸습니다. 밤에 댐 수면을 보면 물속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2010년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수위가 낮아지면서 숨을 댔던 마을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봤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그 집을. 놀랍게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온전한 채로. 호기심 많은 젊은이 몇 명이 그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 하지만 벽에 글씨가 써 있었어. 뭐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아래에 빈줄이 수백 개나 있었어. 마치 앞으로 적을 이름을 위한 자리처럼. 그날 밤 그 젊은이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바람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들어오세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등에서 3개의 손가락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면
물속에서 불빛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고 실종되는 사람들도 유독 많습니다. 경찰은 야생동물 사고라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최근 한 등산객이 밤늦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두운 물가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고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고. 들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문틈으로 안을 봤는데 벽에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쓰이지 않은 채로. 그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음 날 경찰과 함께 그 장소를 찾아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가에 그의 발자국과 훨씬 작은 여자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었다고. 지금도 그 댐 밑 어딘가에 그 집은 서 있을 겁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고 등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고 벽에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이름들이 적혀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벽에 적혀 있었다는 걸.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 당신의 이름이 그 벽에 적히는 순간 언젠가는 그 집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조심합니다. 밤에 물가를 지날 때 문틈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한번 보면 이미 늦으니까요.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추가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니까요. 일부는 이미 그 집의 것이 되고 그 부분이 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당신 전체를 집어삼킬 때까지.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시 문이 반쯤 열려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문틈 너머로 이상한 불빛이 보이진 않는지도요. 만약 보인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이름은 어딘가에 적혀 있을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집을 다녀온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흔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는요. 안녕히 주무세요.